자, 진도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질문 들어왔어요. 예, 질문 들어왔는데 이건 공통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택을 얘기할 때 주택에 대한 주택을 뭐로 할 때? 매매로 취득할 때, 이때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우리는 뭐만 따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취득가액만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여기까지만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여기에 이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다라고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네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제가 주의할 건 뭐냐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주어진 자료만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안 물어보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은 주어진 자료만 갖고 풀어야 돼요. 나는 뭘 알고 있냐면 얘가 뭐면 85제곱미터 이하면 우리는 이거를 뭘 하냐면 서민주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택? 서민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민주택일 때는 뭐가 있냐면 농특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실무 나가면 중요해요. 이게 무슨 주택이면 85제곱미터 이 주택 우리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하라고 여러분? 서민주택입니다. 그러면 서민주택이면 어쩌라고? 그러면은 얘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같이 농특세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는 이거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제시가 되면은 그때는 85제곱미터 이하 때는 무슨 주택이고 서민주택이고 요거는 농특세 뭐다? 비과세. 요거는 나중에 취득세 가서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또 공부를 하신 분은 당연히 이거 면적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야죠. 근데 다만 제가 문제 풀 때는 면적 조건을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요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실수하는 게 이런 데야.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주택이면 서민주택이면 농특세 비과세 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건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러면 그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알고 있어. A, B, C, D 네 가지를 알고 있는데 출전이 요것만 물어봤어. 그럼 이건 고려하라 하지 마라.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본인이 문제 풀 때 이걸 고려해서 답을 찾으면 답이 이상하게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문제는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절대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요즘 자꾸 문제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출전이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갖고 얘기하니까 자꾸 문제 지문에 뭐가 붙어? 조건 붙는 거죠. 다만 다만 그러니까 그건 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또 어디 가서 한다? 취득세 쪽 마지막 가서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나와 있어. 걱정하지 마. 자, 제2편 지방세 갑니다. 충남. 그래서 오늘 원래는 취득 3 중반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교재가 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방세 총론은요. 역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똑같아요. 조세 총론하고. 일단 뭐 지방세의 잠깐 보시면 자, 일단 지방세 하면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떠올라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눈에 지방자치단체 구조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방세 총치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1번 과세권자 봅시다. 과세권자 별표 하나. 자, 요건 하나 좀 잡으셔야죠. 자,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취득세는 전형적인 뭐다, 여러분? 광역시세죠. 그래서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도지사 또는 그럼 옆에 누가 붙어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붙어야죠. 특광시장이죠. 그래서 도세는 뒤에 옆에 뭐가 붙는다, 여러분? 위에 보이는 것처럼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되죠.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바로 위에 지방자치단체 구조에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옆에 뭐가 써져 있죠,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 써져 있죠. 즉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군데? 도지사인데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도지사한테 직접 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물권 소재지에 관할 누구한테 하라?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라.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가 납부받은 거를 다 누구한테 보내준다? 도지사한테 보내준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징수 위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역시세일 때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 한번 좀 할게요. 결석하지 마시고요. 수업은 꾸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딱 보면 아래 스크린에 보면 지난주에 또 안 보였다가 오늘 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수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쭉 꾸준하게 나가시면서 계속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지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막 그러면 여러분 결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업은 모든 과목을 패턴 있게 계속 듣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한 게 계속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복습을 알차게 해. 복습할 때는 계속 나와서 수다만 떨다가 수업 시간에는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그러고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는 수다 떨고 있고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공부는 꾸준하게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분이 시험에 꼭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입니다. 합격할 사람 안 될 사람이. 보여. 근데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분들. 보세요. 나중에 합격자 모임 오면 꼭 그분들이 계시지.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붙습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렸고요.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가 부과한다? 도지사 또는 누가? 특광시장.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빗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도지사 또는 뭐야 여러분? 구청장이죠. 요거 주의해야 되죠. 무슨 도, 경기도, 충청부도, 전라북도, 뭐 어디야 경상도 이렇게 도가 나올 때는 누가 되는 거고? 도지사. 그러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죠? 짬뽕 돼 있죠. 그죠? 광역과. 근데 재산세 보세요. 재산세는 전형적인 시군세죠. 전형적인 시군세야. 누가 부과하는가? 시장, 군수, 서울은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재산세와 반대로 구조가 되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재산세의 반대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 특별시세, 광역시세 또는 뭐가 되죠? 시군세가 되죠. 이해하세요? 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시장, 그러면 시장, 군수 또는 누가 부과한다고? 구청장이죠. 근데 뭐는? 지방소득세는 광역일 때는 뭐가 되고? 특별시, 광역시장 또는 시군일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군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반대죠. 제가 뭐라고 반대해요? 재산세 반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등록면허세 반대죠. 등록면허세 반대.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도지사죠. 죄송합니다. 요게 이거랑 비교를 한다는 게 갑자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인데 등록면허세는 뭐가 나오는 거고? 도. 그 다음에 시군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구가 나온다. 요거 반대로 돼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실수했어요. 재산세를 갑자기 비교해갖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뭔 소리요? 그럼 그냥 내비둬. 그냥 따로 외워.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게 오히려 그러면 그냥 내비둬. 그냥. 등록면허세나 뭐 도세 또는 구세, 지방소득세는 특강시세 또는 시군세.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금 요거를 말씀드린 건데 헷갈리면 내버려두세요.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헷갈리면.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부가징수 반드시 하셔야 되죠.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신고 납부 항상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 액션을 취하는 거죠. 특징 잡읍시다.
신고 납부는 항상 누가 액션을 취한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신고 납부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액션을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뭐가 정해져야 돼?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이 얘기가 나오죠. 법정 신고 기한이 나오죠. 이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and 납부.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동시가 아니라 뭐다? 별개다. 별개다. 근데 만약에 이때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간다. 그러면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거에 대한 뭐가 들어간다? 제재.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산세죠. 가산세. 그런데 보통징수가요. 보통징수. 여기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 그래서 여기는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하지만 보통징수는 세액을 누가 결정하는가? 과세권자 결정하는 거죠. 그 대신 여기는 고지서를 보내주고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기한이죠. 그래서 여기는 신고기한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납부기한이 나온다. 이런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요때까지 납부기한까지 여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신고가 없잖아. 보여요? 예, 보여야죠. 근데 안 했대? 납부 안 했대?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예요? 가산금이죠. 금. 응?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끝자가 다 달라지잖아. 끝자가.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뭐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데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외워. 퉁으로 다. 그러니까 정작 구분해야 될 건 구분을 못하면 이제 왜 이렇게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마음은 편하다? 그렇죠? 아니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면 마음은 편하다니까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돌아버리는 건 뭐야? 했는데 점수가 안 나. 그게 돌아버리는 거야.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안 해서 점수가 안 나는 건 내가 마음은 편해.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돼? 하면 돼. 그러니까 자신감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 이분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제. 나는 했는데 점수가 안 나. 그러면 이분은 어쩌란 얘기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건데 한 건데 점수가 안 나면 이제 본인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맞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 아는 것 같아. 책을 강의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책을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난 시험에 꼭 떨어져. 그 짓을 7년 하는 거야. 저의 가장 흑역사죠. 제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흑역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그런 길을 여러분이 걷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나 요맘때는 어떻다 그런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도 심해지는 게 뭐냐면 떨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한강다리 걸어가고 싶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충동도 느꼈어요. 한강다리 걸어갑니다. 괜히. 그러면 강물 보면 강물이 불러.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돌아버린다고 그러는 사람들 예전에 많이 들었죠? 그렇게 돼요. 나는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버려요. 내가 아예 안 했어. 안 했으면 마음은 편해. 안 했으니까. 근데 하는데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은 제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시험에 임박하면 스트레스만 받아 이제. 올해는 꼭 붙어야 되는데. 애 우유값 벌어야 되는데. 애 크는데. 유치원 다니는데.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그것만 와. 그것만 와. 그것만 와. 시험 때가 임박하면. 올해 꼭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짝 신경만 올라. 그 어떤 생각이 드냐? 한 놈만 걸려봐라 알아준 내가. 그럼 치고 내가도 그냥. 그러니까 차가 뒤에서 빵빵거려도 안 비켜. 봐도 봐. 그래 씨.
시험에 임박하면 봐도 그래 봐도 봐. 그래서 봐도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내년 1년치 공부활동 확보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제 개인의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절대 큰 소리를 못 내는 원초적인 본제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도 제가 말을 못 해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차이점이? 예, 요런 걸 잘 받아.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이걸 내가 알았으면 난 분명히 붙었어. 근데 이걸 언제 알았냐? 강의하면서 내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출제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구나. 보기 지문을 이렇게 만드는 그걸 그제서 알게 되는 거야. 그제서 이제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마다 그러지 집사람한테. 아이, 이제 다시 한번 강의 접었고 공부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러면 도장 찍어라 이 새끼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보여. 이제서야 보여. 환장하네. 이제서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항상 출전이 물어보는 조건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걸 출전은 좋아한다는 얘기야.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공부란 건 똑같아. 자,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거죠. 그러면 뭐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고 뭐가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알잖아 우리는 이제. 예. 요거 뭐야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뭐 오면 돼?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 오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요게 지방세 용어고 국세에서는 요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야. 국세일 때는. 요거를 신고 납세. 국세는 요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본질적 내용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게임 끝이지. 그럼 국세 쪽에서 우리가 신고 납세해야 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뭐. 정부 부가세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다? 예외 신고 납부가 허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온 거고.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안 됐어도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305쪽 갑니다. 세율 갑시다. 자, 세율 중에서는 요거는 조금 제가 아직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나 일단 표준세로서 자 믿죠. 무슨 세율 여러분? 탄력세율. 자, 탄력세라는 건 뭔가는 아셔야죠.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재산세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는 무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때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재산세 탄력세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재산세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얘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탄력세는 그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요. 재산세는 무조건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또는 재정수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그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그랬더니 출전이 그거를 5년간 싹 바꾸는 거죠. 그게 시험이야. 나중에 우리 객관식 문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답 찾는 방법, 어떻게 접근한다, 보기 지문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그런 걸 제가 한번 적나라하게 해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 그런 개념을 잡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도 답을 찍는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시험 보면 100점 100승입니다. 왜냐면 내용을 몰라도요. 딱 문제 구성을 보다 보면은 요런 키워드가 보여. 그러면 이걸 건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다 맞아. 그래서 나 진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도장 찍어. 그래서 빨리 5억을 벌어야 돼.
옷 버려놓고 집 탁 던져놓고 네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짓 하는 거죠. 에휴. 자,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탄력세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세율입니다. 그런데 주의하라. 재산세는 무슨 세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탄력세를 적용하지만 얘는 뭐다? 제한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표준세율에서 뭐가 있냐면 제한세율이 있어요. 요 밑줄 재산세, 도시지역분,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세율이 있어요. 일정세율은 뭐냐면 적으세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어요. 일정세율이라는 것은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일정세율 하나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일정세율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얘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적으세요. 거기 중과세율 써져 있네. 맨 마지막에 중과세율.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 이 중과세율은요. 기본적으로 중과세는 무조건 일정세율입니다. 즉 중과세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면 특히 차감하게 되면 중과세 때리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는 못 건드립니다. 그냥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그대로 때려야만 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뭐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그거는 보실 필요 없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무슨 세율 여러분? 중과세율. 율자 하나 집어넣으세요. 중과세율. 중과세 또는 중과세율. 자, 역시 가산세, 가산금 나와 있죠, 여러분? 응? 그 밑에 우리 이거 어디서 했어 이미 총론에 했던 거죠,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내용이 똑같아. 다만 중과상금에서 국세는 얼마인데 100만 원 이상인데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요것만 다르죠. 자, 이때 중과상 60개월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납세고지세 둘 이상의 세목이 어떻게 됐으면 병기, 나란히 적어져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뭘로 판단하라 여러분? 세목별. 네, 세목별. 동그라미 세목별. 요거 장난쳐? 그래서 고지서별,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죠. 고지서가 날라서 나한테 고지서가 두 장 왔어. 그러면 각각 고지서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각각의 고지서에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원시설세도 있고 지방교세에서 두 개 이상 적혀 있어. 그러면 이때 30만 원 이상이나 뭐로 갖고 따져라? 세목별로 따져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계산 문제 할 때 제가 그걸 무시해버리게 했었죠. 총액 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해 갖고 그냥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냥 세목별로만 판단합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박스에 이렇게 있죠. 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누구예요, 여러분? 과세권자.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가산금 때려 안 때려? 안 때리는 거죠. 자, 역시 납세물 성립값 확정 제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무슨 세? 행위세.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납세가 발생하는 거죠? 행위 시점. 취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언제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니까 언제죠?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자, 지방교세는 뭐니까,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본세. 자, 그러면 출제는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죠. 자, 지방교세는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여러분 다 봤어. 책을 통해서. 근데 시험에서 이대로 물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참네. 자,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라고 했냐면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뭐고 여러분? 취득세, 재산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방교육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더 어려워. 우리나라 말은. 그죠?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실전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여러분? 얘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지방교세는 부가세가 뭐에 대한 부가세라는 얘기야? 취득세일 때의 부가세일 때와 재산세의 부가세일 때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구분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때 지방교세는 얘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본세를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본세를 봐야 되는 거지. 뭐에 대한? 취득세의 지방교세니까 뭘 보고 판단하라? 취득세 보고 판단. 그러면 이때는 이 취득세의 지방교세 납세의무 성립시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하는 때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재산세의 지방교세다? 그러면 재산세의 지방교세 납세의무 성립시가 언제냐? 물어보면 여러분 뭘 갖고 판단해야 돼? 재산세. 그러면 언제가 돼야 돼? 이때는 과세 기준이죠. 같아 달라? 다르잖아. 납세 의무 성립시가 확 달라지잖아.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방교세는 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가라? 본세를 쫓아가라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교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작년부터 이제 부가세가 아니라 뭐였어? 독립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바뀐 거야. 그전에는 본세 쫓아갔어. 왜? 뭐니까? 부가세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그 과세표되는 소득에 대하여 결국은 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세표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한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지방소득세 못 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득세 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작년부터는 부가세가 아니라 뭘로 부과한다? 독립세로 부과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단순하게 정리하세요. 자, 가산세 갑시다. 가산세는 역시 이를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쫓아가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출제는 이렇게 책에서 본대로 물어보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뭘 물어본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물어본 거죠. 취득세 성립 시기를 물어본 거야? 가산세 성립 시기를 물어본 거야? 가산세 성립 시기죠. 그럼 이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하라고 그랬죠?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산금은 당해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얘를 쫓아가라 그 얘기야. 그럼 뭘 골라야 돼 역시? 이 취득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럼 뭘 골라야 돼? 취득하는 때. 그 얘기야 여러분. 되셨나요? 예. 등록 면허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등록 면허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물어봤네요. 등록 면허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뭐라고?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쫓아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뭐 고르면 되는가? 등기 등록하는 때 그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합시다. 간단히 합시다. 그냥 가산세는 뭘 쫓아간다?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쫓아가라.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 그냥 다 본세 쫓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유되는 조세 쫓아간다. 자, 확정 방법 봅시다. 확정 방법 납세의무 부가징수죠? 305쪽이야. 난 아직 안 넘어갔어. 자, 취득세 등록면에서 여러분 뭐죠? 여러분 원칙? 우리 학교처럼 신고 납부.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신고 납부. 이거.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에서 납세의무 언제 확정돼요? 물어보면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가 자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신고. 예, 이것만 봐면 돼. 신고만. 그 신고는 항상 누가 액션을 취한 거니까 납세 의무자가. 근데 신고 안 했다 조건 붙었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징수로 가면 되는 거죠. 예. 자, 재산세, 지역 자원세 무슨 방법이죠,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이죠.
재산세와 지역자본세는 보통징수니까 이때는 누가 액션 취해? 거기 과세권자가 세금을. 자, 여기는 뭐라고 써요, 여러분? 결정 이렇게 됐잖아. 위에 건 뭐라서 신고. 이걸 구분해야지. 이걸 구분 안 하면 이제 외로워지는가.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세 역시 뭘 쫓아가면 돼? 본세 쫓아가라고. 본세. 자, 지방소득세는 역시 그 과세표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쫓아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산세 똑같죠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죠. 자, 지방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특별징수가 있죠. 특별징수. 요걸 국세는 뭐와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뭐와 똑같다? 원천징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니까 국세는 뭐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역시 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뭐라고 써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됐어? 원천징수. 특별징수. 그러면 국세에 뭐가 나와야 된다? 원천징수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확정이 중요하죠. 아까 우리 1교시 때나 2교시 때 제가 설명드렸죠.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 세 놈의 특징이 뭐랬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세계 확정되는 특징 갖고 있다. 세 가지 꼭 기억했어요. 그랬죠. 다시 한번 납세의무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되는 건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연결만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고 갖다 붙여만 주면 되는 거죠. 자, 납세의무 소멸사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죠? 언제 했냐고? 안 가르쳐줘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일찍 끝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피데이. 자, 여러분 열심히 열공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